성공투자 기원입니다. 최원재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개장 전 꼭 봐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제시하겠습니다. 2월 자동차 수출 월간 최고치 기록, 첨단 산업 중심으로 슈퍼섬유 수요 증가, 정부 6월까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수립입니다. 오늘 최원재 전문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슈퍼섬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항공, 우주 쪽의 산업이라고 하고 슈퍼섬유가 철 대체제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도는 철보다 높고 가볍기 때문에 요즘에 첨단 산업 위주에서 좀 많이 좀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슈퍼섬유라 하면 탄소섬유하고 아라미드 등을 좀 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철보다 가볍지만 높은 강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항공우주 산업 등 이제 이쪽에서 이제 수요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 쪽에서도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아라미드 역시 최근에 이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면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아라미드 사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차보다 아무래도 한 20% 정도는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 이제 마모가 이제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들을 이제 거기다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도 높은 아라미드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5G, 좀 있으면 이제 6G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광 케이블 사업의 확대도 결국에는 아라미드 수요 증가의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로는 효성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태광 산업 등을 들 수 있는데, 지금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증설도 25년까지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상당히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87만 원까지 급등했던 종목인데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반 정도 빠지면은 주식이라는 게 원래 반 이상 빠지면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좀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탄소섬유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같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인더 좀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아라미드 수주가 지금 늘고 있어가지고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회사 측에서는 증설을 완료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 낙폭이 상당했지만은, 한 3일 동안의 거래를 보면은 전저점인 1월 달에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나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쌍바닥 패턴 보이고 있다. 어제도 시장 좀 빠지는 중에서도 양봉 기록하면서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슈퍼섬유 업체들은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 증설을 통해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그러면 실적 개선도 같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섬유지만 우리 옷에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산업에 쓰이는 슈퍼섬유가 되겠는데요. 경제적인 혜자가 있네요, 전문가님. 기술력이 좀 높아야 되고, 네. 개발하려면은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생산 능력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기술력이라는 거는 이제 진입이 좀 어려웠겠죠. 아마 기술력이 있어야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쪽에서 쓰임이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하면 실적도 같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이런 화학업체들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 슈퍼섬유가 될 수 있을지 신기수 전문가님은 슈퍼섬유 관련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저는 탄소섬유 쪽에는 지금 우주항공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나중에는 차량 경량화 얘기 나오게 되면은 플라스틱 안쪽에다가 탄소섬유를 집어넣어가지고 강화시키는 방법이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종목으로는 효성 첨단 소재 저는 타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퍼섬유 관련주,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 태광산업 등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개장 전 체크포인트 보시죠. 2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입니다.
네, 2월 자동차 수출 수치 좋게 나왔는데요. 수출이 지금 굉장히 부진하지만 자동차는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점유율 차원에서도 또 계속해서 기록을 내고 있어요. 글로벌 3위 기업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수출 지표들 살펴볼까요? 예, 지금 이제 한국 전체 수출은 계속해가지고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내수량 수출 전부 다 증가를 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수출이 1년 전보다 47.1% 급증을 했고요. 12월 달에도 최고치 찍었었는데 그걸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56억 달러 하면서 월간 최고치를 또 이제 갈아치웠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전기차 수출 때문에 그렇죠. 이제 친환경차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전기차고요. 전기차 쪽에는 1년 전보다 6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유럽하고 미국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지금 팔려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보다도 지금 자동차가 15.2%거든요. 그리고 76억 2천만 달러인데 반도체는 59억 6천만 달러예요. 반도체보다도 사실 2월 달에는 좀 앞지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배경이 물론 친환경차 쪽에 많이 잘 팔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친환경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네.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 시장이 올해 상반기 때 좀 안 좋을 거 아니냐 다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 제가 그동안 부품주들은 계속 보자 그랬는데 잠깐 좀 차트 보시면은 현대차는 지금 18만 원 선 못 넘고 아직까지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기아는 그동안에 꾸준히 올라와서 8만 원을 한번 찍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종목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많이 올라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때 1, 2월 달에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쨌든 조금은 좀 지금부터는 경계감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만약에 3월 달까지 그러니까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확인할 3월 실적까지 괜찮다 이렇다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좀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는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부품사들도 보면은 이제 현대오비스라든가 현대위아, HL, 만도 이쪽은 별로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좀 시원찮죠. 근데 이제 화신 같은 종목들 좀 이렇게 소형주 중에서는 이렇게 주가 흐름이 탄력 있게 굉장히 많이 뛰었고 또 화신뿐만 아니라 또 근간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서진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면 작년에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소형주 중에서 작년 실적이 좋고 올해도 계속해가지고 부품주 중에서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는 건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되네요. 네, 2월에 이렇게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의 수출 실적이 좋고요. 좋다 못해 역대 최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월간 최고치, 월간이면 2월 기준의 최고치일까요? 아니면은 월간 수출 가운데서 최고치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달에 수출된 수출액의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네. 각 달 월별로 봤을 때 월 가운데 최고치입니다. 2월뿐만 아니라 전체 월을 통틀어서라고 하고요. 지난해 최현주 전문가님, 현대차 그룹이 완성차 빅3가 됐거든요. 지난해 글로벌 판매 사상 처음으로 3위를 기록했는데 일단 주가는 조정이 필요했던 것 같고 관련한 종목 중에서 자동차 부품을 지금 신기수 전문가님 짚어주셨는데 최현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부품 업체들 좋습니다. 저도 부품 업체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들의 이렇게 수출이 계속적으로 좋고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글로벌 빅3로 들어갔는데 결국엔 내연기관차에서의 현대차 이미지랑 전기차에서의 이미지랑은 이제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주가는 조금 부품 업체보다는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기아 특히 저는 이제 현대차보다는 밸류에이션이 기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완성차 업체도 그래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완성차 업체 가운데 기아가 탄력이 좀 더 높은데요. 밸류에이션 매력은 기아 쪽이 더 있다는 판단 최현수 전문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남아 있습니다. 보시죠. 정부 6월까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수립입니다. 네. 차기 주도 테마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증권사에서 이제 로봇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사실 이제 AI 로봇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로봇 쪽이 산업적으로 육성하면서 당장 뭔가 수출이나 실적이 또 찍힐 수 있는 유망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일단 6월까지 정부는 지금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게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수립하고 이제 발표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글로벌 3대 로봇 강국 도약을 위해서 민간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초격차 핵심 기술 확보에 2조 원 이상을 좀 투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규제 혁신을 위해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6월까지 수립 발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는 4가지 분야인데 로봇의 이동성 확장, 그다음에 안전산업 진입, 그다음에 협업, 보조 로봇 확산, 그다음에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즉 인프라 확충인데요. 이 4개 분야에서 51개 핵심 과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저번에도 로봇 관련 산업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고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관련주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존의 관련 레인보우 로보틱스야 삼성이 투자를 해가지고 어떤 계속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 좋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4대 분야를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 산업 진입, 협업 보조 로봇 확산,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협업 보조 로봇 확산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눈에 띄지 않나.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뉴로메카라든가 이런 협업 관련 로봇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잖아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눈에 잘 안 띄었고 어떻게 본다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급이 그래도 조금 손을 좀 덜 탔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이 상당 부분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면은 일반 산업 분야에서 로봇을 갖다 쓰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로봇 관련주 새로 신규 상장된 뉴로메카, SBB테크는 신규 상장됐고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손을 좀 덜 타가지고 수급은 조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SPG도 최근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강자였던 RS 오토메이션도 있는데 최근에 조금 무거워요.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무겁고. 그 다음에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들 알고 호재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스타, 로보티즈, LG 관계사들도 좀 기존에 보시면은 요즘 최근에 이제 상승 흐름인데 같이 좀 봐야 된다. 그리고 UL 로보틱스, T 로보틱스까지 좀 같이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정부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2026년까지 로봇 배송, 2027년까지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산업들의 연결성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첨단 로봇에 대한 또 산업 전략 1.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란 얘기잖아요. 1.0이 나오는 건데 신기수 전문가님, 로봇주 대기업도 관심 많이 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지금부터의 로봇주 투자는 이제 2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많이 올랐지만 대장주들, 레인보우라든가 SPG라든가 또 많이 지금 시세를 나고 있는 로보티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누릴 때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좀 못 올라온 종목들, 에브리봇이라든가 또는 로보로보라든가 네. 라운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한번 분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6월 달이라면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선침의 형태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로봇주 내에서의 순환매, 감속기, 또 M&A 관련주, 또
뭐죠 그 공장 관련해 가지고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도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방법이 또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로봇주들은 현재로서는 시세가 좀 이제 대장주들만 보더라도 많이 나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이제 한번 발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지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지만은 시세가 금방 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듯이 트레이딩 형태로의 접근은 계속해가지고 유효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런 로봇 관련한 규제 혁신을 위한 설명회, 논의들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글로벌 3대 로봇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민관 공동으로 5년간 일단 2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에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수립한다는 방안 발표 계획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성공투자 기원 함께 하셨습니다.